세 번째 시간 갑니다.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두 꼭지 공부했어요. 저당 상환 방법하고 최대 대출 가능금액에서 대출 기준하고. 자, 하나만 제가 첨언합니다. 온금 균등 상환 방식에 온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다시. 온금 균등 상환 방식. 온금 균등 상환 방식에 온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X.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이 다 감소는 아닙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감소인데 온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감소라고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13쪽. 113쪽 가면 그러면 그게 상단의 타이틀이 부동산 증권화 유동화인데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5번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인데요. 이 주택지상 채권은 두 가지, 유동화는 두 개의 말이 이제 결합된 거야. 주택지상 채권하고 유동화고. 유동화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유동화의 뜻. 아, 움직인다? 유동화. 유동화. 그러구나. 유동화가 움직이는구나.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유동화는 움직인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에서 유동화는 현금화한다는 소리. 현금화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채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국채가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채권이 채권. 그럼 국채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만기 이전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팔면, 국채를 팔면 국채가 채권. 그럼 채권을 만기 전에 팔면 현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걸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채권 유동화 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국채를 팔아봐. 현금 들어오죠? 유동화. 현금. 그럼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는 주택지상 채권이라는 것을 팔아서 만기 전에 팔아서 현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주택지상 채권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주택지상 채권 누가 가지고? 네가 해. 나는 물어보지 말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 자, 봐요. 내가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럼 신한은행은 대출해 줬다는 무슨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채권이야. 주택지상 채권.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10억을 빌려주고 저에게 주택지상 채권을 설정한다고. 그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신한은행이 저에게 매월 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한다고. 그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만기 전에 요 채권을 저에게 설정한 채권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예요. 그럼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지상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걸 주택채권 유동화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주택지상 채권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한은행에 가면 이 주택지상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몇 조가 있죠. 몇 조가. 신한은행 가면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야 그거. 그럼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지상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그럼 현금이 들어와. 그럼 만기 전에 팔 때 뭘 포기할까요? 이자를 포기하는 거지. 이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 계속 나에게 이자를 먹지만 그 전에 채권을 팔아버리면 채권을 판다. 그럼 만기 전에 채권 판다. 그럼 이자 포기하고 원금만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채권을 팔아서 원금을 확보하는 거야. 이자는 안 받고.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대출해주고. 이게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예요. 얼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에서는 몇 가지 배우냐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배워요. 첫 번째,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책 볼게요. 저당 시장 구조라는 걸 배우고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114쪽으로 가면, 자, 2번 효과라고 나와. 효과. 이거는 뭐냐면 이 주택시장 채권이 유동화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MBS 유형 표 나오죠? 이 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표가 별표 3개야.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는 몇 가지 배우냐면 3가지 배운다. 저당 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3번 MBS의 유형인데 효과가 가장 안 나와. 효과는 거의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31회 때 이 효과만 출제했어요. 출제자가 엿먹어라 그 소리예요. 우리한테. 왜?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그러면 3번만 계속 공부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안 나온 2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2번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배울 건데 3번 114쪽에는 3번 그 표를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 표 밑에 양가로 1번 MPTS 주택장 채권 이체증권 나오죠. 그것은 이제 115쪽까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은
114쪽에 있는 그 표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표만 기억하시면 그 밑에 설명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도 될 정도로. 물론 그 밑에 설명도 좀 필요한 건 있지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부터 갑시다. 저당 시장의 구조는 내가 신한에서 돈 밀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그거 보겠다는 소리야. 제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이 차입자라고 할 수 있고 주택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고 자금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린다. 차입자 맞죠? 그럼 자금의 돈의 수요자 맞죠? 주택의 수요자 맞잖아요. 차입자나. 그럼 내가 차입자인데 주택을 사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요. 금융기관 간다고.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저에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1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10억을. 그럼 10억을 대출했는데 신한은행은 대출해준다는 무슨 증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채권을 설정해요. 그 채권을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한다고. 주택저당 채권. 신한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준 채권이다. 그럼 신한은행은 이 채권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매월 저에게 원리금을 받아간다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저당권 설정해 있겠죠. 제가 안 갚으면 저당권을 계속 경매 실행해야 되니까. 의미하셨죠? 그렇지? 이게 지금 주택저당 채권이 설정된 거야, 여기가.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돈 빌려서 저는 10억 가지고 주택시장 가서 주택을 사는 거라고. 그럼 저는 이 10억을 10년 동안 빌렸으면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고. 그럼 신한은행이 돈이 만약에 1,000억이 있었다, 1,000억. 이 1,000억이 있었다. 이걸 대출해 주는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몇 명 대출해주면 끝나요? 100명. 100명 대출하면 끝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하루에 이 1,000억을 다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100명이 와서 다 대출 받아갔어요. 그럼 신한은행 이 돈이 다 나가. 그럼 이 돈이 1,000억이 들어오려면 몇 년 걸려야 돼? 10년. 10년 동안 빌렸으니까. 그럼 매월 원금 일부가 들어오겠죠. 그럼 신한은행이 다 대출해주면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1,000억 대출해주고 받은 게 이거야. 그럼 주택장 채권액이, 이 채권액이 1,000억이야, 1,000억.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그럼 신한은행은 요 주택장 채권 만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 수입 확보하고 10년 후에 이 1,000억이 들어온다고. 그럼 10년 동안 기다리려면 1,000억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약간 들어오겠죠. 그러면 1억 정도 들어오겠지. 원금 일부가 들어오겠죠. 그까지는 대출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장 채권을 팔아요. 팔아버린다고. 팔아버리면 현금을 확보한 거야. 그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이 투자자가 있는데 신한은행이 주택 채권을 팔아요. 이 M은 모기지 그래서 주택장 채권 이런 뜻이에요. 팝니다. 직접 매각하는 거야. 그럼 투자자 돈이 신한은행에 온 거야. 현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현금 1,000억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장 채권을 만기 전에 팔고 현금 확보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신한이 요 대출 다 해줘버리면 그러면 돈이 지금 없어져요. 이걸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고 그래. 그럼 대출을 해주면 유동성이 현금 부족해지죠. 그럼 다른 사람이 대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팔아. 이걸 팔아서 현금이 확보되면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동성을 확보했어요.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그래. 이게 현금이야. 유동성이 높아지고 대신에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고 낮아질까? 낮아진다. 요거 한 15, 6년 전에 이거 엄청 잘 냈어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 이게 주택장 채권이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효과. 그럼 주택장 채권 유동화되면 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고. 근데 시험은 유동성이 감소하고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 이렇게 된다고. 이 유동성이 증가했단 말을 다른 말로 현금을 확보했다. 그럼 대출 여력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게 될 거라고. 그럼 대출력이 증가하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에 돈이 생겼으니까 대출, 차입 기회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대부비율도 높을까 낮출까? 높겠죠.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대부비율 높아지고. 이 말은 차입자는 작은 돈 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고. 주택 구입 기회가 증가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차입자에 돈 많이 빌려서 주택을 사면
그러면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 감소? 증가. 주거 안정.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외우고 싶어. 그럼 외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게 효과예요. 효과. 그럼 31회 때 뭐라고 하느냐면 효과는 거의 안 내는데 31회 때는 요것만 낸 거야. 주택장 채권 유동화되면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는 게 있다고. OX. X. 증가. 거기 답이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냈잖아요. 주택장 채권 유동화되면 그럼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OX. O. 차입자는 차입 기회가 확대되고 대부분 높아지고. 됐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대출 줄 때 이자를 높일까 낮출까? 낮겠지. 낮게도 빌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빌릴 수 있고. 원금 균등도, 체증수도 빌릴 수 있고 20년 거치 3년 뭐 불안상 아니 3년 거치 20년 불안상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이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효과는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운다 했으니까 신한은행이 주택채권을 직접 매각했어요. 그럼 현금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걸 투자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등장해요. 이게 중개기관, 발행기관 그런데 이걸 자 2차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채권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모기지를 팔았고 여기다가 매물을 팔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OX? O.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돈이 들어오는 거야. 현금. 그럼 신한은행은 직접 매각하든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하면 현금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감소하고 대출력이 확대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제 제2차 대출기관이라고 하고 금융기관 신한은행을 제1차 대출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근데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를 나누면 차입자 나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을 제1차 저당 시장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제1차 저당 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제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에게 주택을 사게끔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에요. 주택자금 대출되는 시장. 그럼 시험은 제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OX? O. 그럼 1차 저당 시장 하는 일은 저당권이 설정돼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유동화되냐고 물어봐요. OX? X. 저당권 유동화되는 것은 여기 2차 저당 시장.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저당권 유동화는 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제2차 저당 시장이에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고 요 2차 저당 시장에서 은행에게 현금을 대주는 거야. 요 투자자가 주택장 채권을 사면 만약에 신한은행이 주택장 채권을 파는데 투자자가 안 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사면 신한은행이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주택자금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공급.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야. 그럼 시험 이렇게 된다고. 제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으로 OX, X. 2차 저당 시장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저당권 유동화. 시험은 2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 유동화하는 시장이다. OX, O. 그러면 이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돈을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OX, O. 그게 우리 시험 문제. 오케이? 자, 이제요. 요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이라고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2차 대출기관이라고 그래요. 요 중개기관, 발행기관 좀 이따 기다려봐요.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럼 저당 시장의 구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시험에서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하나 부수적으로 그럼 요 금융기관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신한은행에 가면 주택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요.
이자율도 뭐 3% 고정이자도 있고 변동이자도 있고 만기가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소리예요. 원금균등도 있고 차증식도 있고 원리금균등도 있고. 그럼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요거를 반드시 팔아야 되냐고 물어봐요. 반드시 팔 필요가 없어요.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사 팔아요. 제가 신한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을 샀어요. 그럼 제가 매월 원리금을 갚아요. 신한은행에.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가요? 신한은행. 근데 신한은행이 투자자에게 팔아요. 이 투자자가 연기금 투자자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게 여기 투자자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까? 국가가 이걸 운영해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운영해서 수입을 높여야 돼요. 그럼 이 국민연금은 잘못 투자하면 국민연금이 날아가면 우리 국민한테 연금을 줄 수 없다고. 이거는 수입은 낮지만 완전 빵에는 많이 투자해요. 여기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이 어디 많이 투자했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은행은 국민연금이 많이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돈이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같은 거 있죠. 국민연금이 산다니까요. 이것들은 이제 기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국민연금 있고 사학연금. 사학연금 이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연금. 얘들이 다 투자돼 있다고. 예? 그다음에 기금, 각종 기금. 국가에서 무슨 기금 설정한다고. 그러면 기금, 각종 기금. 이것도 그냥 기금 모아서 돈만 가지고 있는 게 국가가 이제 투자한다고, 투자. 이거를 연기금 투자자고, 연기금 투자자. 이걸 뉴스 보면 기간 투자자들이 든다고. 이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들이 투자자가 이거 사면 투자자 돈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봐봐요. 내가 국민연금 낼까 안 낼까? 내요. 내가 국민연금 낸다고 한 달에 25,000원씩 내요. 5,000원? 왜요? 25,000원씩 내고 한 10만 원 받으려고 25,000원씩 냅니다. 예? 그럼 내가 국민연금 25,000원 내는데 여기 이제 10,000원짜리 여기다가 내가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내가 낸 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국민연금이 돈이 있어요. 내가 이제 대출 받아, 대출 받는데 이 돈이 와요, 나한테. 지금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되잖아요. 봐봐요. 내가 국민연금 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설정한 이걸 팔면 국민연금 팔면 국민연금 돈이 이렇게 왔겠죠. 그 내가 낸 돈이 이렇게 왔다니까 이렇게 표시된 돈이 이걸 나에게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낸 국민연금을 내가 대출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을 팔 수 없다. 그러면 1,000억 있으면 100명이 대출해 올 거 끝나요. 근데 이 1,000억 있었는데 이걸 대출해 주고 주택장 채권이 1,000억이 생기죠. 그럼 팔아. 그럼 또 1,000억 생겼죠. 또 대출이죠. 또 1,000억이 생겨. 그럼 또 팔아. 그럼 또 들어와. 그러니까 1,000억 가지고 이거 몇 바퀴 돌면 몇 조가 돼버린 거야. 계속 돌려버리니까. 그럼 이 국민연금이 계속 여기다 대출해주고, 아니, 돈을 내주면 대출해주고, 그러면 신한은행은 채권이 또 생기고, 그러면 국민연금 또 팔고, 그러면 국민연금 현금이 또 들어오면 또 대출해주고, 그럼 또 생기고, 또 팔고, 들어오고, 계속 돌리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몇 바퀴 돌리면 큰 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만든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표시한 돈이 저한테 온다. 이거 아시겠죠? 뭔지.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에 팔아요. 한국주택금융사 제2차 대출기간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당 시장의 구조는 다 끝났어요. 1차 이자.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M을 저에게 설정한.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에게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 팔았어요. 그럼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에 가면 한국주택금융사 재산 중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저걸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사가 이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 제2차 대출기간이라 하는데, 자, 이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장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그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 새로운 금융상품을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주택장 채권하고 여기 있는 주택장 증권하고는 그러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이 주택장 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택장 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장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O. 그래서 발행기간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이제 발행자. 앞으로는 좀 있으면 발행자 이렇게 나온다. 발행자. 발행자.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장 채권을 반드시 투자자가 팔 필요가 없어요.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제1차 대출기간이든 제2차 대출기간이든 주택장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저당 시장 구조는 끝났어요. 이제 요거 가는 거예요. 그럼 주택장 증권이 있는데 이 주택장 증권을 이제 영어 약자로 MBS 이렇게 불러요. 이 MBS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지분형 MBS라고 나와요. 지분형 MBS라고 나오고 두 번째 지분 나와서 뭐가 나올까? 채권. 채권형 MBS라고 나오고 두 개를 결합한 혼합형 MBS가 나온다고. 자, 그럼 시험 문제 가봅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분형 MBS를 발행할 수 있고 채권형 MBS를 발행할 수 있고 혼합형 MBS를 발행할 수도 있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지분형 MBS 이름이 MPTS고 채권형은 MBB가 되는 거고 혼합형은 MPTB하고 CMO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저당 시장의 구조는 끝났고 이제 주택장 증권의 유형으로 왔어요. 유형 이렇게. 유형. 자, 그럼 이제 주택장 증권 유형 이제 볼 건데 요 1차 시장, 2차 시장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말로 풀이해놨어요. 여러분 책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요 2차인데 그걸 1차라고 나왔어. 제가 또 어디 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다. 자, 몇 페이지? 11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1차 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쎄쎄. 예? 그럼 1차 지장시장, 2차 지장시장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아까 다 관련했으니까. 그럼 볼래요? 2차 지장시장은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2차 지장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가 누구야? 나. 나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요거 다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택상 증권 요거. 자, 그러면 지분형 MBS 채권형 혼합형이 있다. 혼합형에 MPTB하고 CMO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냈습니다. MPTB가 뭔 말인지 몰라요. MPTB는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OX. 오라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지분형 MBS, MPTS인데 우리말은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입니다. 우리말이. 근데 이제 우리말이 꼭 이렇게 되냐? 요거 빼고 이체증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 이름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기억할 없이 영어 약자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분형 MBS, MPTS를 외운다고 주택장채권, 이체증권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그냥 MPTS라고 하시라고. 그럼 선생님 시험은 MPTS라고 나옵니까? 우리말이 나옵니까? 우리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이. 그럼 우리말 알아야 돼요. 우리말 나오고 가로에다가 MPTS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우리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가로 열고 MPTS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외우고 싶어 하면 외워봐.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지는 거? 안 외워져. 그 말이 그 말 같아.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채권형은 MBB인데 이 우리말로 주택장 채권 담보부 채권입니다. 말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그냥 잘 안 외워집니다. 영희, 영숙이, 영자, 영미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외우시면 돼요. MPTS, MBB, MPTB, CMO. MPT는 저당 채권, 지분 이체 채권 이렇게 돼. 뭐가 복잡해요. CMO는 다계층 채권인데 또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기억하지 우리말로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말 나오고 영어 약자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뭘 시험에 내냐면 요 네 가지 상품
요 네 가지 상품의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효과는 좀 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올 거라고 요걸.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그럼 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다음 한번 보기 전에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차입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 금융기관 신한은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자잖아요. 발행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라고 했죠. 발행자. 왜? 이걸 발행하니까.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투자잖아. 자, 제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 받으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뭘 가져가요? 주택상 채권. 주택 저당 채권. 거기에 들어 나를 봐요. 눈 감고 시커시 눈을 감고 뭘 생각한 것처럼 하는데 그 생각은 아니라 조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 나를 보고 그분이 심하게 존다. 이 다음 4교시까지 그러면 숙박비를 받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갈 때 돈 내라기 숙박비 2,000원 내고 갔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나 바나나 우유 사 먹여야지. 응? 그럼 주택장 채권 내용이 내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은 경매 처분해야 되죠? 저당권. 또 저는 매월 은행에다가 원리금을 갚아야 돼.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시 이런 거 배운 거야. 그러면 은행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 거야. 원리금 수취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장 채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이 저희가 받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신한은행이 이 M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의 M을 매각해요. 그럼 매각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어디로 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온단 말이에요. 요 1번하고 2번이 왔다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발행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팔고 투자자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원금하고 이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가는 거야.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M을 매각한다고. 매각하는데 그냥 매각한 게 아니라 상품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러면 MPTS를 발행할 수도 있고 MBB, MPTB, CMO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MPTS는 요 MPTS에서 PT 있죠, PT. 요 PT가 무슨 말이냐면 패스, 스로우, TH 이렇게 나가. 요 패스 스로우야. 패스가 뭐요? 보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발행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PTS를 발행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패스했다. 투자자에 넘겼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MPTS라는 상품은 발행자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넘겼다? 투자자에게 넘겼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MPTS라는 상품은 이 상품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누가? 투자자가. 의미하셨죠? 그러라고. 자, 그러면 요 MBB라는 상품이 있죠. 요 MBB라는 상품은 이름이 주택장 채권을 여기 주택장 채권을 신한은행이 저한테 설정했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이 요 주택장 채권을 발행자에게 팔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발행자한테 왔어요. 그럼 이제 발행자가 요 MBB를 발행해. MBB를. 그럼 MBB를 발행을 하면 요 MBB 이름이 뭐냐면 MPTS는 요 두 개를 투자자에게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각했다. 요게 MPTS야. MPTS. 이해됐죠? 그 MPTS는 요 두 개를 투자자에게 넘긴다는 소리야. 근데 MBB는 넘기는 게 아니라 MBB 이름이
MBB놈이 주택장 채권을 요 주택장 채권 요 두 가지 내용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담보 제공해요.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MBB야. MBB. 그럼 MBB는 요 두 가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겁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담보로 제공했다고. 그럼 MBB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왜요? MPTS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에서 요거 주택장 채권 유동화 배우고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아까 저당 시장 구조를 배우고 효과도 잠깐 봤잖아요. 가장 잘 낸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MPTS라는 상품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MBB라는 상품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돼. 벌써 눈을 개천풀이 떠가지고 여기서 못 따라왔어. 못 따라. 여기서 끊겨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자기들끼리만 하고 나는 여기서 멈춰버리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선생님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좀 이따가 무조건 발발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이해.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요 MPTB하고 CMO 있죠. 요 두 개는 혼합형이라고 했어요. 혼합형이니까 요 두 개를 하나는 발행자, 하나는 투자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MPTB에서 요 PT 있죠. PT. MPTS하고 MPTB죠. PT. 영어 약자는 똑같아요. 영어 약자 똑같은데 달라요. 내용이. 그럼 요 MPTS에서 PT는 패스 through 이렇게 하는 거고 요 MPTB에서 요 PT는 pay through야. 다르죠? pay through라고. 그럼 pay through는 pay가 뭐예요? 돈만 넘겼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중에서 뭐가 돈이야?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이 돈이 아니야. 원리금 수취권이 돈이라고. 그러면 MPTB는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 떠넘겼습니다. 그 말. CMO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그럼 이제 논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정리로 가면 그럼 요 지분형 MBS, MPTS가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투자자 하면 된다고. 요거는요 발행자. 요 MPT 혼합형 MPTB하고 CMO는 투자도 나오고 발행자도 나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걸 가장 시험이 잘 되니까. 자, 그러면 그 표를 보러 갑시다. 이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 표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지분형 MBS, MPTS에서 요 PT가 패스 스루야. 패스. 다 넘기다는 소리야.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 이윤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MPTS는 전부 다 투자자. 이렇게 하면 돼. 투자자. 그럼 채권형 MBS, MBB는 두 개를 다 다음은 발행자. 자, 그럼 혼합형 MPTB하고 CMO는 저당권은 발행자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저는 이제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당권을 시험에서 나오면 모기지 소유권,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 채권 소유권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저당권이 안 나오고 요 모기지 소유권,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 채권 소유권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랄 같은 거야. 그냥 저당권이 하면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그 표를 보러 갑니다. 이 효과는 아까 봤으니까 보면 되고 여러분들 별표 3개짜리 MPTS, MBB, MPTB CMO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은 요 MPTB하고 CMO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나온 게 아니고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MPTS하고 MBB가 참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럼 두 개는 정반대야. 왜요? 지분하고 채권이 반대죠? 그러면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반대라고. 콜바가 뭔지 몰라. 제가 이번 수능까지 콜바가 말 안 했습니다. 콜바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MPTS는 콜바가 안 된대. 근데 MBB는 된대. 초과담보가 역시 뭔지 몰라요. 지금 초과담보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도. 그럼 이 MPTS에서 지분형 투자자 불가능 없음 요 밑에는 설명도 안 했는데 그럼 시험은 주로 여기까지 있네요.
그럼 콜방어 초과담보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내는데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그럼 주로 나온 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잘 내고 요 두 가지 밑에 이렇게 요 네 가지는 잘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네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요 두 가지라고. 요 두 가지 잘 나온 게 아니라 요 두 가지인데 MPTS하고 MBB는 정반대야. 그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자, MPTS만 딱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MPTS는 지분형이고 투자자고 콜 방어가 안 되고 초과담보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뭘 하시면 되냐면 요거 하시면 돼. MPTS 하면 지분형하고 투자자, 요 지분형 투자자, 그다음에 콜 방어라는 게 안 되는 거야. 콜 방어 뭔가 제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라고. 초과담보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요 표가 주택장 채권 유동화에서 이 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 표에서 골자는 이겁니다.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G, 2, X,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표가 10번 나오잖아요. 시험 10번 나오면 이게 한 7번 정도가 돼요. 답이 이렇게. 그럼 G2, XX인데 만약에 시험에 MBB가 나왔대. MBB가. 그럼 MBB가 나오면 반대로 지분이 아니라 채권형. 투자자, 발행자. 선생님 그 발행자를 힘들어. 발. 콜방어. 된다. 초과담보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 콜방어 무슨 말인데 초과담보 무슨 말인데 그런 거 안 물어봐. 선생님 물어보면 어떻게? 안 물어봐. 국회 통과 안 물어보기로. 안 물어본다고. 자, 요 MBB 이름이 뭐예요? 우리말로. MBB 이름이. 선생님 기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래요. 자, MBB. 제가 우리말로 해볼게요. MBB 우리말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담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초과담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과담보. 요거는 이 다음 수란에 제가 진하게 설명할 거라고. 어차피 이 다음 수란에 설명해도 어차피 이러면 외워. 이해 못한다고 잘. 담보란 말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MPT에서 나왔습니다. G, 2, X, X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MPTB하고 CMO 나오고 있잖아요. 요 MBB는 다 발이야, 발. 요 B가 발이잖아, 발. 또 발. 이렇게 발. BB가 발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혼합형이고 MPTB하고 CMO 이 둘 중에서 CMO가 더 잘 나와. 뭐가? 그럼 MPTB는 발행자 2개, 투자자 2개. 원리금, 수취금 가진 사람이 저기상을 위험 부담한다고 이렇게. 저당 채권 가진 사람이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하고 이렇게. 그럼 MPTB는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콜방은 지금 하지 마세요. 콜방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콜방 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콜방은 글씨 몇 개짜리인가 다 달라져요. 자, 무슨 말인가? 요 MPTS 글씨 몇 개? 4개. 요건 3개. 요건 4개. 요건 3개. 자, 콜방을 봐봐요. 글씨 4개짜리는 안 된다고 나와. 안 된다. 3개짜리는 된다고 나와. 가능. 이건 원칙 안 되는데 장기투자 가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 4개, 콜방어 안 된다. 글씨 3개 된다. 근데 된다고 하면 되고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글씨 3개. 이게 요 MPTS는 불가능이죠. 불가능. 요거 4글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 나중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서는 아주 찐하게 설명합니다. 찐하게 설명해도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자, 이 표가 주택장 채권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표 해봅시다. MPTS가 나왔습니다. 그럼 G, 2, X, X. MBB는요. 채권형, 발행자, 된다, 있다, 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표를 설명했던 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말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MPTS 이름은 주택상 채권 이체증권이고, 요 빼고 막 이체증권. 여러분 기본서 가면 이체증권에 써놨다고. 예?
그럼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이 저당 비용을 제하고 투자자에 바로 지불되는 지분형이다. 여기는 뭐 필요 없고 이거 지분형이다. 초과담보 뭐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나면 G2XX 하면 되니까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을 주택사용 채권 집합으로 써있고 누구에게? 투자자. 자,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 이자 위험 부담 전부 다 투자자예요. 콜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콜방은 미시려. 초과담보 뭐 없다. 콜방은 안 된다. G2XX. 지분형. 투자자 나오고 XX 끝이잖아요. 예? 아까 그 표에 나왔던 것을 좀 풀어 헤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MBB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MBB. 주택자용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간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형이다. 이렇게 냈거든요. MBB는 채권형이다. OX?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누구? 발행자. 이것도 전부 다 발행자. 발발발. 초과담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과담보야. 이건 지금 설명 안 할 거니까 초과담보 있다. 그럼 여기에 잘 냅니까? 아니요. 초과담보 있다가 잘 내지 여 밑에 거 잘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콜방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MBB 또 나왔네. MPTB. MPTB는 MBB와 MPTS 뭐요? 혼합형.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자, 여기에 PT가 패스로우입니까? 페이스로우입니까? 페이스로우. 돈만.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에 넘겼다. 그럼 저당권 누구에게? 발행자 가지고 있다. 조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 위험 부담한다. 투자자. CMO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CMO는 여기에 다계층 채권인데 CMO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요. 자, 발행자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상 채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주택상 채권 가지고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주택상 채권액이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있다. 1,000억을. 그 이걸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바탕으로 MPTS를 발행할 수도 있고 MBB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MPTB를 발행할 수도 있고 CMO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자, 제가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100억 있는데 이 100억을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하는데 근데 이걸 사고 싶어요.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이 100억을 제가 MBS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투자하는데 저는 3년만 투자하고 싶어요. 3년만.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이 100억을 MBS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이 MPTB, MPTS, MBB, MPTB는 여기에 만기가 장기라고 10년, 20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MPTS를 샀습니다. 그럼 만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여기 돈이 묶일 수 있다는 거야. 난 3년만 투자하고 싶은데. 의미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를 발행할 때 요걸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만기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야. 만기를. 그래서 요건 이제 계층이라고 그래. 계층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 이제 Z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요거 채권이니까 만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만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쭉 이렇게 만기 20년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그럼 나는 3년만 투자하고 싶다. 그럼 요거 사면 돼. 요거. 그럼 내가 2년만 투자하고 싶다. 그럼 요거 사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의 주택장 채권 가지고 만기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계층으로 MBS를 발행했다. 그걸 CMO라고 그래. CMO 다계층 채권. 계층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야. 요 계층 우리말로 계층이고 프랑스 말로 이걸 트렌치라고 그래. 트렌치. 그럼 만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CMO를 사면 채권을 사면 배당 수입입니까? 이자 수입입니까? 이자 수입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자율이 나온다고. 이자율이. 자, 그러면 이자율이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장기화 되면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럼 요 만기 1년짜리 이자율이 1%다. 그럼 2년짜리는 1.12%, 3년짜리는 1.15% 이렇게 된다고. 그럼 20년짜리는 만기가 20년 된다. 그러면 3% 이렇게 된다고. 요걸 CMO라고 한다고. 그럼 CMO는
하나의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만기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발행한 것을 CMO라고 한다. 그럼 CMO는 만기별로, 계층별로 이자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동일하다 이렇게 된다. 동일하다. 의미하셨죠? 이걸 CMO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CMO 봅시다. 주택장 채권 총 발행액을 요거 1000억을 몇 개의 계층 트렌치로 배분한 후에 계층 트렌치별로 상한 순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자 원금이 상한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요 뒤에는 필요 없고 몇 개의 채권으로 아니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지고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보유한다. 그럼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만기와 이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만기와 장기일수 이자율은 뭐다? 높다. 이걸 낸단 말이에요. 자, 이건 CMO는 원칙적으로는 콜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 투자는 콜을 바란다. 이 제트 트렌치가 장기 투자자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CMO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콜방가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 장기 투자자는 콜방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안 돼. 지금 설명하면 이런 머리가 아프진다고. 그럼 시험은 요 4번, 5번이 잘 된 게 아니라 요걸 잘 내려고. 3번. 이렇게. 그럼 CMO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CMO까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제가 할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택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거 배웠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주택장 채권 유동화에서 첫 번째 뭘 배웠어요? 저당시장의 구조. 1차 저당시장, 2차 시장을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효과. 효과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럼 이제 상품이 몇 개 나왔습니까? 네 가지. MPTS, MBB, MPTB, CMO, MPTS가 나왔습니다. MPTS, G2XX. G는 뭡니까? 지분형. 2, 투자자. X, 초과담보 없다. 콜방어 안 된다. 그러면 MBB는 채권형, 발행자, 초과담보 있다. 콜방어도 된다. 됐죠? 트렌치, 계층, 만기 구조, CM.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지. 자, 이제 기출 지문 보고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책은 116쪽 갑니다. 저당시장의 구조부터 나왔네요. 자, 1번.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OX? O. 2번. 제2차 저당 대출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하고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으로 형성된 시장 말하는 OX? X. 2차입니까? 1차입니까? 1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1차잖아요. 1차. 2차가 아니라 뭐요? 1차.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선생 어디가 틀렸는가요? 나 알 수가 없지. 어디가 틀렸어요? 2가 아니라 1. 이렇게 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1번은 옳은 말,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주택장 채권 유동화 효과. 여기에 가장 심히 안 나온다고 했어요. 효과. 그럼 1번. 저당담보증권의 도입으로 이게 MBS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에 신한은행에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는 택자 잘못됐네.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OX? O? 30일 때 냈네요. 제가 착각했는데 31이라고. 2번 저당담보증권 도입으로 주택금융대출 이자를 하락과 은행이 돈을 많으면 대출을 줄 때 이자를 낮게 한다는 소리야. 다양한 상품 설계로 그럼 다양한 상품 만기 구조를 여러 개 할 수 아니 만기를 10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자를 여러 개 하고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OX? O. 3번 저당담보증권 도입으로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OX? X. 감소하나 증가한다.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3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MBS 유형으로 갑니다. 자, 1번 MPTS의 적이상한 유형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OX? O. MPTS라면 무조건 투자자. MPTS 써봅시다. G, 지분형, 투자자, X. 이 X 첫 번째 X 뭐예요? 이건 초과담보. 잘하셨어요. 거기에 들어 나를 봐요. 자, 2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장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OX. X. 누가 가져요? 발행자. MBB는 발행자. 틀렸습니다. 투자자 발행자. 발행자니까. 발행자. 행자. 발행자. 자, 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앉은 사람이 행자였어요. 행자. 요즘 잘 있는가 모르겠네. 행자가. 엄청 착했어. 행자가 엄청 착했는데 행자가 우리 과에 그 총무였어. 총무. 그 돈 내라고 하잖아. 그럼 나한테 돈을 묻거든. 나는 말 안 해버리니까. 행자가 내 짝이었는데 근데 나한테 돈 주라 말 안 해. 왜? 아무 말 안 하니까 가서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행자랑. 옆에 짝인데 말 안 해버려. 행자 자리는 우리 찾아 한번. 혹시라도 이 수업 듣고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했더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초과담보. OX? O? 4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장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CMO는 이 발행자가 주택장 채권을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OX? O? 트렌치 나오면 뭐야? OX? O?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군요. 쉬었다가 책 117쪽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굳이 이번 수라니까 할 필요 없어요. 118쪽에 투자회사부터 할 겁니다. 쉬었다가.